충농증 부비동염 자꾸 재발하는 병이라고요? 아닙니다. 최근에는 내시경적 수술로서 완치율이 70% 80%가 넘고요. 실제로 그 원인이 되는 알러지성 비염이라든지 중격이 휘연 경우 만곡증인 경우 수술적 요법을 한다든지 또는 가습기를 조절한다든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이 충농증 수술의 결과 5% 정도는 원인이 곰팡이성 충농증이라고 하네요. 특히 최근에는 이 진단이 추세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설적입니다. 진단 기술이 늘어서 예전에 몰랐던 거예요. 실제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코도 확인하고 그 코를 고름을 뽑아서 배양을 해보니까 확인이 돼서 곰팡이인 걸 알게 됐죠. 그뿐만 아니라 곰팡이가 많아진 이유, 우리가 더 지저분한 환경에 사나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항생물질의 사용 증가를 그 이유로 보는데요. 항생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의료진뿐만 아니라 항생물질, 항생제의 사용자인 환자도 여기에 책임이 있습니다. 세균에 의한 만성 충농증은 정말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곰팡이성 충농증인 경우에는 40대 가까워서부터 60대까지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가 그 이전에 젊었을 때 항생제를 충분히 복용을 못해서 증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약을 먹었다 끊었다 하면서 실제로 세균들이 내성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세균들이 내성을 갖게 되면은 일반적인 항생제에도 잘 듣지 않고요.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구조적으로 구멍이 막힌 게 아니라 이 놈들이 막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만성 충농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 만성 충농증으로 진행되는데 운이 없어서 40, 50대, 60대, 70대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이 곰팡이균인 캔디다 같은 균들이 아주 우연하게 이 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병원만 6군데를 다녔어. 항생제를 먹어도 드지도 않고 처음에는 막 코세척을 해도 낫는 것 같더니 도로 돌아오더라고. 아유, 의사들이 실력이 없어. 그런데 실제로 이 곰팡이성 충농증이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항생제 치료나 코세척, 일반 충농증에 잘 반응을 안 합니다. 따라서 여러 병원만 다니다가 길 놓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 곰팡이균이 치사율이 30%까지 넘습니다. 왜냐고요? 혈관을 타고 뇌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주 무서운 병이죠. 따라서 충농증 치료를 분명히 제대로 했어요. 항생제도 열흘 이상 잘 먹었어. 코세척도 했어. 검사를 했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대. 그래도 지속된다고 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진균성 곰팡이성 충농증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 콧구멍으로 내시경을 타고 실제로 가래를 뽑아내서 진단하는 게 필요하고요. 역시 그 진단과 동시에 콧구멍으로 내시경을 넣어서 구멍을 높이고 뽑아내는 내시경적 수술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이전의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안 받았다 해서 이런 내성이 생긴 경우, 이걸로 인한 곰팡이성 충농증은 근본적으로 치료도 쉽지는 않습니다. 예방도 따로 방법은 없어요. 따라서 40대, 50대, 60대 충농증에 걸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누런 콧물이 계속 나오거나 불편감이 있고 3-4군데 이상 이런 충농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지속된다 하면 최근에 대한민국에서는 이 충농증의 원인의 약 5%는 곰팡이성, 진균성 충농증이라고 하니까요. 이럴 경우에는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으셔서 빠르게 진단받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